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여보, 당신 그 넥타이 좀 바꿔 매야겠어요. 아니 이게 어때서? 전에도 맸던 것 아냐. 하지만 지금 그 양복에는 안 어울려요. 아내가 넥타이를 바꿔주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대로 확 돌아서서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의 외모를 좀 잘 갖고 오려는 아내의 의도가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아내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단순히 넥타이를 바꿔 매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확 출근해버리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연애 때는 눈치까지 보며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더니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외출을 하고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보니 둘이 말이 너무나 잘 통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하면 왜 다 그 모양이냐 하는 불만들을 털어놓다가 우리 그럼 오늘 놀다가 좀 늦게 들어가서 남편들에게 좀 보복을 하자. 그래서 아내는 저녁을 먹고 일부러 영화 구경까지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좀 갚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남편은 늦게 들어오는 아내를 보며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중요한 일이 좀 있어서요 하고 대답을 했고 남편은 당신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늦게 들어오려면 전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요? 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당신은 뭐 꼭 전화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하고 대답을 하면서 둘 사이에는 서로가 못마땅한 기분이 깊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침에 그 넥타이 때문에 그런가 하고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일을 다시 꺼내서 언급하며 사과를 하기도 그렇고 아이들과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늦게 들어오는 아내가 괘씸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여보 오늘 어머님 생신이에요. 좀 일찍 들어오세요. 어머님께 가 뵙시다. 오빠네랑 다 온대요. 아내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올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당신이나 가보시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회사에 바쁜 일이라는 것이 별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또 다른 보복을 시도했고 이러한 악순환이 몇 번 더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드디어 부부 사이에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뇌관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 10만 원 더 못 드리겠어요. 우리 부모님께는 5만 원도 안 드리잖아요. 남편은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월급 못 갖다 주겠어. 그러면서 둘은 서로가 상대방이 이렇게 치사하고 이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나?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혼을 해버릴 수도 없고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일이 바로 어느 날 아침 사소한 그 넥타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이 작은 갈등을 그때 잘 마무리하지를 못하고 계속 보복을 하며 확대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눈을 뭉칠 때 보면 처음에는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번 왔다 갔다 굴리다 보면 커집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하다고 보복을 하기 위하여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해주다 보면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식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저희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원망이 생기고 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렇게 보복을 하는 주 이유는 주로 상대방을 혼을 내고 또 고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에 대한 보복은 절대로 상대를 고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큰 보복을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복은 한없이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부부는 마음의 자세와 대화의 방법을 이렇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제안이나 충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100% 따라줄 것이라고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도 나름대로의 취향이 있고 또 그때 당시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옷을 이미 다 입고 출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방에 들어가서 넥타이를 풀고 매는 것이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출근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나간 것이 자기 말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구나 남편의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도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간섭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내가 아직도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구나. 참 다행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불편하고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단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자기에게 아무리 기분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보복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보복은 보복을 낳을 뿐 상대를 절대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화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보, 당신 그 넥타이 좀 바꿔 매야겠어요. 아, 그래? 그럼 잘 맞는 거 하나만 골라줘요. 하고 골라다 주면 그것을 메고 맞아,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며 출근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을 외모적으로 좀 잘 갖고 보려던 아내의 의도도 이루어졌고 자기 말을 인정하고 따라주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외출을 해서 동창들과의 대화도 달라졌을 것이고 그렇게 엇나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 남편의 저녁상을 준비해 놓고 단란한 저녁 식사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 그렇게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런 자그마한 배려와 대화의 기술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처음에 대화가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에 대한 언급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부싸움을 핵전쟁으로 확대시키는 부부싸움의 최고의 뇌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기 전에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이미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가까워졌을 때 더욱더 신경을 자상하게 쏘줘야 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